오늘은 중간고사 시험 당일입니다. 이 문제들은 어젯밤 11시 30분에 질문이 들어온 것들인데 선생님이 어제 조금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시각 새벽 5시 16분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려고 아이패드를 꺼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하더라도 꼭 선생님 풀어주는 문제들 보고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 그래프. 자, 여기 있죠, 그죠? 이 그래프고 그 그래프 위의 한 점 a와 함수 y는 3의 x 마이너스 2. 여기 그래프 있죠, 그죠? 자, 우리 두 함수 관계 한번 보고 갈까요? 두 함수 어떤 관계인가요? x 플러스 1, 얘는 x 마이너스 2니까 왼쪽에 있는 함수를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되려면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 가로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언제나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AB의 길이도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다 그랬고 선분 AC는 Y축에 평행하대요. 그런데 AB랑 AC 길이가 같다 그랬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 AB 길이가 얼마라 그랬죠? AB 길이 3이라 그랬죠. 그럼 AC 길이도 얼마가 되겠다? 얘는 역시나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의 좌표를 A, 그리고 3의 A-2 이렇게 잡아주면 점 A 좌표는 뭐가 될까요? X 좌표는 그대로 A, Y 좌표는 3의 A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Y 좌표 끼리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죠? 는 3이 된다. 이렇게. 자, 우리 여기 있는 지수방정식에서 얼마로 묶어내면 좋을까요? 3의 a제곱으로 묶어볼까? 그럼 남는 거 3의 1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즉 3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3의 a제곱 곱하기 9분의 26이 3이 된다. 그럼 3의 a제곱이 26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서 a는 뭐가 될까요? a는 로그 3의 26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점 A의 Y좌표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점 A의 Y좌표라는 건 3의 A 플러스 1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이 3의 A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로그 3의 26분의 27이면 A 플러스 1은 얼마인가요? A 플러스 1은 로그 3의 26분의 27 더하기 로그 3의 3 돼야 되겠죠? 1이라는 숫자가 로그 3의 3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로그 3의 26분의 자, 얘는 얼마인가요? 얘랑 곱해줄 수 있으니까 81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3의 a 플러스 1제곱은 로그 3의 로그 3의 26분의 81 따라서 26분의 81이 정답이 된다. 자,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이까지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겠어요? 이거 치환해서 푸는 문제네 이런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치환부터 시작해볼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둡니다.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얘는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적어 놓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치환 한식 그대로 다시 적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t 플러스 18은 제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이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면 안 된대요. 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애초에 이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 상관없이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런 조건을 판별식 0보다 뭐라고 쓰죠? 작다. 이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존재할까요?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2보다 작은 근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는다면 2 이상의 근을 가져줘야 근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2 이상의 근이 아닌 근을 갖는 경우, 즉 근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2 미만의 근을 갖는 거지. 2 미만의 근을 갖는 경우, 이때도 실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 판별식 써봅시다. 그러면 반틈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k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죠? k는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 자,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선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4 이하, 4 이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갖긴 갖는데 2 미만의 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죠. 자,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2차 함수로 해석하면 2차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좌변을 y 붙여주고 우변에도 y 붙여줘서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이라는 함수와 y는 0의 교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고,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 2 미만에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지금 t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칭축이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6, 꼭지점이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일단 2 미만의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t는 2라는 직선이 존재를 해서 이 2차 함수가 x축과 2보다 더 왼쪽에서 이런 교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즉 t는 k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k가 2보다는 더 왼쪽에 존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대칭축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 또 2에서의 함수값 f2,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를 fx라고 봤다고 했을 때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x절편이 2보다 왼쪽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함수값 2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4 마이너스 4k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따라서 4k는 20보다 작으니까 k는 5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내에서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자,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 이하 또는 4 이하, 4 이상, 그리고 2 미만, 그리고 5 미만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구했던 조건 k가 마이너스 4, 초가 4 미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조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면 최종적인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면 되니까 4보다 작으면 된다. 요렇게 범위가 나온다. 그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우리가 구한 범위가 4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겠나요? 정답은 3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로그 3의 4x 플러스 12가 로그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일 때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우선은 밑이 이미 1보다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등식 작성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나요? 좌변에 있는 거는 2차 함수, 우변에 있는 것은 x축 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아래쪽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 정수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 로그 문제에서 진수 조건이 있었죠. 그죠? 자, 4x 플러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가 진수인데 이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져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k가 들어있어서 아직까지 조건 파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 조건 반드시 챙겨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요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자 완전제곱 변형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이고 대칭축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그런 정수 정수 x가 3개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x축 아랫부분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으로 내려와 줬을 때 이 사이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정수 x가 몇 개 돼야 된다고? 3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했던 거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반드시 큰 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는 무조건
x는 마이너스 1을 대칭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건데 만약에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봐.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몇 개죠? 대충 생각하면 3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것만 근으로 갖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를 조금 더 내려줘야 되겠죠. 자, 조금 더 내려와서 요렇게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4도 안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 0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정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정수 3개가 범위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1도 뭐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2차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x 절편을 이렇게 가지는 형태로 0과 1 사이에서 이 x 절편을 가지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0일 때 함수값이 음수, 1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포인트겠죠. 자, 다시 핵심만 다시 그려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였고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구했을 때 그 영역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같은 건 답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보다 큰 것들만 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요렇게 3개가 된다는 거고 1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은 이 범위 바깥 부분에 존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1일 때 함수값 양수, 0일 때 함수값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함수 데려올까요? 어떤 함수였냐면 이 함수식이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k였어. 그러면 나는 1일 때 함수값 1 플러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k는 17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 그지?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12 빼기 k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2차 부등식에 등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때도 딱 0일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0은 우리가 근으로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따라서 k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k의 범위를 구해줘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k의 범위를 구해보면 k의 범위는 12 이상 17 미만이 된다. 이렇게 조건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내가 우리 요 조건은 안 따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k의 범위가 12에서 17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성립하는 x의 범위가 x 값이 해봤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k 자리에 12에서 17까지 숫자 집어넣어봤자 당연히 양수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k의 범위는 12 이상 17 미만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가 뭐야? 12. 베타는 뭐죠? 17이겠죠?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 우선은 우리 이거 심플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래. 그럼 당연히 뭐 생각하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x제곱의 개수는 제로가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별식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판별식 쓸 건데 4분의 d 쓰면 되겠죠. 왜? x의 개수가 지금 2로 묶어져 있으니까. 자, 4분의 d b 다시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0보다 크다. 요렇게 정리함 해볼까요? 9 더하기 6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a의 전체 제곱 빼기 2로그 3의 a, 아이고 여기 4 있었네. 그러면 8로그 3의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로그 3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로그 3의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a를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이 0보다 크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3 기준으로 바깥쪽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혹은 로그 3의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a 범위는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 범위가 2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상수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3분의 1보다 작은 거 9분의 1 있고요. 27보다 큰 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따라서 되는 거는 1번밖에 없겠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 A가 현재 대기 중에 100kg이 있다고 할 때 T년 후에 이 대기 중의 이 물질의 양이 100 곱하기 2분의 1의 60분의 T 제곱 kg이라 한다.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 물질의 양이 처음으로 1kg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t년 후 대기 중에 물질의 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라고? 1kg 이하가 되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 100에 2분의 1의 60분의 t제곱이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양변 100으로 나눠줍시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로그 붙이겠지. 양변에 로그를 붙여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60분의 t 로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바로 뽑아내 버립시다. 로그 100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2. 따라서 60분의 t 로그 2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60분의 t 곱하기 0.3 따라서 t는 4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400년 후에 처음으로 1kg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중간고사 화이팅입니다. 100점 받아오세요. 100점.